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오세입니다. 자, 2024년 1월이 꽤 많이 지났죠. 2월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죠, 그동안. 그래고 아마 1월이다 보니까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재수생들, 고3들도 상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가 또 전국에 있는 예비 고1 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안 나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벼르다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또 운이 좋게 또 이게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반 정도 제가 직접 학생들을 티칭하면서 좀 이렇게 피드백을 또 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런 분들을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최근에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예비 고1이다 보니까 아직 중학생들이었잖아요.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수학은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수학의 적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약간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제 코어 수업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 중에 뭐 당연히 전사고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등수학을 거의 두세 번 이상 한 친구들도 꽤나 있는데 제 수업을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제가 그걸 조정하느냐고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지금 와서 좀 고민해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잡는 부분과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념을 잡는 부분의 차이가 좀 꽤나 컸다는 거죠. 제가 개념 잡을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좀 과하게 잡고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평식 구조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개념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았으면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져가면서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막연하게 문제풀이 양을 늘려가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개념은 100%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7, 80%만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문제가 잘 풀린다. 이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기본서들 중에서 또는 아니면 유형서들 중에서도 한 중난이도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정말 심한 난이도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어설픈 개념으로는 접근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개념을 100%로 만들어라. 외워서라도 100%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이 복수수 파트에서 제가 이 수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실수되는 거, 허수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부분을 듣고 암기하고 듣고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고 이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보다 그냥 문제를 계속 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채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개념의 100%를 안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개념의 80%만 채우고 나서 그 20%를 문제의 양으로 채우려는 이런 행동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개념을 100%로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공이 날라오는데 그걸 제가 공이 날라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공을 맞는 것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을 맞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내가 이 아픔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더 아플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정신적인 데미지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개념을 100%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개념을 100%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100%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100%라는 게 아니고 100%에 가까운 듯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떠오르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들을 아이들이 해주기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차 방정식에서 최근에 수업한 내용들 중에 우린 두근이란 어떤 근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린 반응을 할 것이냐. 두근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근에 대한 용도죠. 근이란 것은 우리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만드는 그런 해니까 그
해를 다시 원식에 대입해서 조건식을 생성해낼 수가 있다. 그건 한근을 줬든 두근을 줬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 걸 첫 번째로 필두로 삼아서 두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근각에서의 한계, 이건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한계를 이용할 준비를 하자. 근각에서의 한계는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또 파생되는 개념인 우린 곱셈공식 변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 준비하고 있자. 거기다가 합과 곱은 또 부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부호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부호를 가지고 또 근의 어떤 부호나 나중에 함수에서의 그 x축과 만나는 위치를 또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부호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나온다면 판별식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실근이다 이렇게 했을 때 판별식이 0 이상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군이라서 0보다 큰지 이런 부등호 생성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최대와 최소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구해라 했을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최고참계수와 우리 상수항이 1로 되어 있는 상태는 두 분의 곱이 1이기 때문에 곱이 1이다,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런 개념까지도 정확하게 일단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대부분 이 안에서 한 7, 80% 이상은 문제들이 다 보이게 되거든요. 위에서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학생들은 자꾸 올려다봐요, 문제를. 개념 한두 개만 가지고 아 이렇게 풀었어. 이런 기억에 대해서 자꾸 기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도와주려고 제가 말로 하는 개념 연습이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인드맵도 시키고 아이들을 음성으로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음성까지 녹취한 것들을 받아서 듣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아직 어색하니까 그냥 읽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럼 개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개념을 정리해서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한 번 듣고 그냥 문제로 쭉 가서 내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었을 때 적용해보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개념을 듣고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좀 반복적이고 지루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제대로 단단하게 개념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흘리는 개념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심화까지 가는 게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100%로 만들자라는 게 제 강의의 핵심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따라오는 친구들, 오히려 3번, 4번 고등수학을 들은 친구보다 이번에 처음 고등수학을 듣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은 외우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와서 이번 주간 테스트도 한 번에 되게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음이 급할 거예요. 고등학도 나가야 되고 수원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을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고등상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져가시고 그래서 고등상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단단하게 계속 잡는 그런 연습들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꼭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면서 푸세요. 꼭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타임을 켜고 그다음에 그 시간 40분이든 45분이든 맞춰서 시험지 하나의 분량을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출들을 가지고 한 번씩 반드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풀었을 때 본인 점수가 50점이 나오고 60점이 나오고 뭐 30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세요. 고등수학은 중학교 때처럼 뭐 보통 대부분 애들이 80점 이상이 되고 뭐 90점 이상이 많고 100점도 수두룩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반드시 스스로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50점이 안 나오겠지. 나는 30점이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누구나 50점, 30점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고등수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반드시 하고 지금 이번 3월을 맞이해야 학생들이 이제 3월 돼서 굉장히 정신이 없겠죠. 학교 생활 적응하기도 바쁜데 딱 적응하고 나면 바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될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시고 내가 속도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에 내가 이거를 다 풀 수 있는지 이런 검토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온라인 테스트 보는 학생들한테 뭐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중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문제 그 다음에 정답률이 한 80%이 정도 되는 걸로 한 10문제 정도 넣고 나머지 이제 10문제, 15문제를 한 50%에서 60%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구성해요. 그래서 약간 실전적으로 어떤 연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테스트를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직 중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런 못 풀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시간의 압박에 대한 어떤 두려움.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확
못 본 친구들이 딱 가만 보면은 시간 제한을 딱 두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건 나중에 풀고 요건 나중에 풀고 미뤄놨다가 나중에 와 돌아와서 풀어야지 했는데 결국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죠. 그런 시간 안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적응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위로를 하면서 "괜찮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돼야 되는 게 바로 고등수학이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일 학생들도 반드시 이런 집에서 시간을 재고 자기가 얼마만큼의 양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주변 기출들을 가지고 반드시 점검하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1월 중순 지났죠.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게 약간 흐지부지하고 좀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겨울 3월 달까지 공부한 양이 정말 1년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특히 예비고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원의 방정식 부분들, 그다음에 도형의 이동 파트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서 딱 고등상만 하고 있지 말고 그다음에 고등하 쪽도 개념이라도 좀 잡아놓고,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수원을 하고 싶다 한다면 삼각함수까지 개념을 기본이라도 좀 잡아놓으면서 같이 지금 시간이 많을 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줬던 피드백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앞으로도 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